다이어트 할 때는 탄수화물, 지방 안 좋으니까 단백질만 무한대로 마음껏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한의사 팔배남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목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도 영상은 쉴 수는 없기에 쉰 목소리라도 한번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단백질은 무한대로 먹어도 되는가? 그리고 커피는 다이어트 할 때 마셔도 되나? 그리고 먹방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이 세 가지를 올려봤더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주셔서 오늘 단백질 무한대로 먹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나머지 두 개 영상도 모두 찍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을 정말 많이 먹고 있어요. 탄수화물은 살이 찌니까 먹지 않고 지방을 빼려고 하니까 지방을 먹지 않죠.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는데, 자, 그러면 단백질은 무한대로 많이 먹을수록 무조건 좋은 걸까요? 또 중요한 거, 단백질은 정말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정말 찌지 않을까요? 다음 파트를 보시면 이 질문들을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안 좋아서 좀 깔고 가니까 중후해서 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단백질을 마음껏 먹으면 다음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장 손상 우려.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질소를 신장에서 걸러내는데요. 이게 신장이 건강하시거나 젊은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선천적으로 신장이 좀 안 좋거나 유전적으로 그런 위험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기타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장기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단백 식이를 너무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통풍 우려.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바로 동물성 단백질인데요. 이 동물성 단백질에는 퓨린체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이 퓨린체가 분해가 되면 요산이 됩니다. 이 요산이 바로 쌓여서 통풍이 되죠. 유명하신 분들 중에는 연예인 김종국 씨가 계신데요. 평상시 방송에서도 본인이 통풍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제가 김종국 씨 식단을 완벽하게 본 건 아니지만 많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많이 드셨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드시다 보면 통풍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풍 환자분들한테 식이요법을 권장할 때 너무 고단백 식이는 하지 말아라, 단백질 중에 피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체중 증가, 압류발, 심혈관 질환 문제. 사실 이거는 단백질 원의 문제, 그러니까 단백질의 다른 영양소의 과잉 섭취 문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단백질을 먹다 보면 딱 단백질만 추출해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도 같이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量늘리다 보면 지방도 같이 먹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적색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많이 먹다 보면 지방을 너무 많이 먹게 돼서 체중이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 지방의 발암물질, 호르몬을 같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암 확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적색고기뿐만이 아니라 유제품을 같이 먹는 경우에도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가 너무 늘어나면서 심혈관 질환 문제도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이라고 해서 살이 안 찌는 게 아니고요. 탄수화물 지방에 비해서 덜 찐다는 것이지 0칼로리다, 그래서 살이 안 찐다, 무한대로 먹어도 된다, 이 말은 절대 틀린 말입니다. 네 번째, 소화기 문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 몸이 케토시스 상태로 들어가면서 입에서 좀 좋지 않은 약간 상한 듯한 과일 냄새 같은 것이 날 수가 있어요. 또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고단백이 식단일수록 변비와 설사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도 많이 드시고 섬유질도 많이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단백질 위험하니까 안 먹어야 되나요? 아니죠.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을 먹는 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과 지방보다 허기를 줄이고 식욕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단백질은 3대 영양소 중에서도 식욕 감소, 허기 줄이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데요. 그렐린이라고 해서 식욕을 올리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이 그렐린을 억제합니다. 자, 그리고 펩티드 YY라고 해서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단백질을 먹으면 이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을 오히려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식욕을 증진시키는 것은 억제하고 포만감을 주는 것은 올려주고, 특히 단백질은 섬유질과 같이 먹었을 때 가짜 식욕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두 번째, 체중 감소 시에도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보통 체중이 빠지면 35% 정도가 근육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단백질을 먹다 보면 이 근육 소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뼈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단백질을 잘 섭취해주면은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요. 특히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여성분들한테는 매우 좋습니다. 네 번째, 체중 감소와 요요 방지에 도움. 이거 아까 한 말이랑 반대되는데, 어떤 음식이든 먹었을 때 칼로리를 소모해서 소화를 하는데요. 지방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이 이 효과가 가장 큽니다. 따라서
고단백식을 해주시면 지방 탄수화물만 드시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진대사 활성화도 되고 지방 탄수화물 섭취량이 제한되므로 총 칼로리 섭취량도 줄여서 요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앞서 말한 내용 중에 단백질을 먹다 보면 지방도 같이 먹게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중 감소 효과나 요요 방지 효과를 잘 보시려면 지방 같은 다른 영양소가 끼지 않은 양질의 좋은 단백질을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단백질을 어느 정도까지 먹어도 되는지 그 한계량을 한번 알아보실게요.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요, 운동선수가 아닌 보통의 건강한 사람은 내 체중 1kg당 2g까지의 단백질은 안전합니다.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그게 3.5g인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선수는 정말 프로 운동선수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설프게 운동을 한다고 해서 따라 하시면 안 되세요. 자, 그럼 키토제닉 저탄고지 다이어트나 애킨스 다이어트 같은 것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고 단백질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다이어트인데, 이 다이어트들에서는 단백질을 무한대로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키토제닉 저탄고지는 초점이 지방에 있고요, 단백질을 무한대로 먹으라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권장량이 있어요. 하루 총 칼로리량의 20에서 25%까지만 단백질을 먹는 것을 권장하고요, 여성 평균 하루 권장 칼로리량인 2000칼로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단백질은 25%니까 125g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한선 기준으로 보자면 체중으로 봤을 때 한 62kg 정도? 애킨스 다이어트는 저탄수화물 고단백식이에요. 그럼 이거는 정말 단백질을 무한대로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요, 단백질 권고량을 보통 30% 정도로 잡는데 이게 하루 150g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서 또 체중으로 따져보면 75kg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한 한계치 말고, 자, 적정량은 여기 표와 같습니다. 운동량에 따라 적절한 양이 다르세요. 이 표를 보시면 평범한 성인은 내 체중 1kg당 하루 단백질 권장량이 0.8g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조금 하시는 분은 1.2에서 1.7g 정도입니다. 이 표로 계산해 보셔도 되고요, 더 간단한 걸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국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쪽 표를 보시면요, 한국영양학회에 의한 단백질의 1일 권장 섭취량은 45에서 55g 정도입니다. 대충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23g 전후예요. 그래서 닭가슴살 200에서 250g 정도면 끝납니다. 또 맛있닭 같은 그런 닭가슴살만 해서 파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따지면 보통 2봉지 정도면 권장량이 끝나요. 또 비율로 따지자면 전체 하루 먹는 음식에서 10에서 35% 정도를 단백질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헬스조선 기사에서 발췌한 기사를 하나 보실게요. 이게 2013년도 국민건강통계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의 한국인이 권장량보다 단백질을 많이 먹고 있어요. 특히 쌀만 해도 7% 이상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단백질 양을 딱히 늘릴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탄수화물 양만 줄이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종류는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되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의 다른 나쁜 영양소를 과잉 섭취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색고기나 유제품 등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생선, 닭가슴살 같은 하얀색 고기, 그리고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서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이어트 할 때 좋은 양질의 단백질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이어트 할 때 보충제 어떻게 활용할까 그 부분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와 함께 총정리해 드릴게요. 단백질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데요, 식욕도 줄여주고 요요도 방지해주고 체중도 감소시켜주고 뼈 건강에도 좋고 근손실도 막아주고, 근데 중요한 건 적절한 양이에요. 많이 먹으면 신장 문제, 통풍, 체중 증가, 소화기 장애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한계를 봤을 때 건강한 보통 사람은 내 체중 1kg당 단백질 2g 꼭 지켜주시고요, 그냥 적정량만 보신다면 하루에 45에서 55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빨간색의 감도는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적색고기, 그리고 유제품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생선, 닭가슴살 같은 백색 고기와 두부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 적절한 양과 함께 한다면 다이어트에 든든한 아군이고요, 너무 많다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됩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 빼주는 남자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